럭셔리 브랜드에선 스포츠 세단이 또 하나의 시그니처죠. 시그니처라. 좀 의아하죠? 대형 세단도 아닌 스포츠 세단이 시그니처라니. 하지만 여기엔 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스포츠 세단은 그 브랜드가 가진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잠재력을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선명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시그니처라 할 수 있죠. 제네시스에선 G70가 바로 그런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드라이버 권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G70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시간을 잠깐 뒤로 돌려볼까요? 제네시스가 처음 시작됐던 그때 상반된 두 대의 차가 우리와 함께했죠. 하나는 대형 세단, 다른 하나는 스포츠 쿠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단은 제네시스의 프레스티지 럭셔리의 뿌리가 됐고 스포츠 쿠페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뿌리가 됐죠. 거기에서 시작된 진화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G70입니다. 여기 있는 G70는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타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에 두 개의 라인,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2 라인이 적용됐죠. 그리고 크리스트 그릴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윙 페이스가 완성됐습니다. 리어 엔드의 변화도 컸는데요. G80를 비롯해 다른 제네시스의 모델들처럼 트렁크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추가가 됐고 테일 램프에서도 2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G70는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뛰어넘는 변화로 브랜드 전체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제네시스가 표현하는 우아함, 그러니까 엘레강스가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 디자인에서 또 하나의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 애슬레틱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걸 보려면 G70를 옆에서 봐야 해요. 이렇게 옆을 가로지르는 짙고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과 함께 휠하우스 뒤에 있는 이 그릴 디자인에서 스포츠 세단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죠. 게다가 B필러 앞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커브를 그리는 이 윈도우 프레임에서도 스포츠 세단의 감각이 들어있어요. 그 감각을 트렁크 리드에 있는 스포일러에서 한 번 더 강하게 표현해줬죠. 그래서 저는 G70가 옆면이 참 아름다운 스포츠 세단이다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 프로파일, 그 중에서도 전고입니다. G70는 전고가 1400mm인데 동급 경쟁 차종 중에서 가장 낮죠. 덕분에 차가 좀 더 낮고 넓게 그리고 슬릭하게 표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중심도 함께 낮아지니까 롤과 피치처럼 하중 이동이 발생될 때 조금 더 안정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드라이버는 차의 움직임을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가 있고 차가 가진 운동 성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G70의 애슬레틱 엘레강스를 설명해 드렸는데 G70에는 옆면이 아름다운 모델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이 장르는 외건처럼 보이지만 태생도 결도 아주 달라요. 외건이 실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슈팅 브레이크는 스포츠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고 민첩하게 달리면서 드라이버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차죠. 원래 스포츠라는 개념 자체가 귀족적 혹은 럭셔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자산과 시간이 있어야지만 운동을 취미로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슈팅 브레이크는 마차 시절부터 귀족들의 스포츠, 사냥과 관련 있는 장르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럭셔리 브랜드라면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모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이걸 이해하셨다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옆면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특히 리어엔드의 볼륨이 멋지죠.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입구는 좀 더 넓어졌고 세단 대비 40%, 465리터로 용량도 커졌습니다. 그만큼 액티비티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트렁크 공간만 키운 게 아니라 슬릭한 G70의 디자인의 맥락을 이어가려고 여기 리어 팬더부터 전체를 새로 다듬었죠. 덕분에 매끈한 리어 엔드가 완성됐습니다. 스포츠 세단과 좀 다른 점이라면 사실 여기뿐이에요. 이렇게 스타일만 다를 뿐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세단과 똑같죠. 그게 외건과 슈팅 브레이크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G70는 P, 그러니까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많은 개선이 됐죠. 우선 스티어링 휠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바뀌었어요. 노즈에도 새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었죠. 그리고 홈 커버 그래픽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프론트에서 봤던 크레스트 그릴과 같은 그래픽이죠. 게다가 만져보면 가죽이에요. 여기까지 가죽으로 마감하는 건 동급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가죽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도어 트림, 거기에 대시보드, 암레스트까지 이 정도로 가죽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스포츠 세단, 동급에선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 페시아도 꽤 많이 바뀌었죠. 일단 여기 에어벤트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셔터를 닫는 다이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실버로 변경이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에어컨 컨트롤 패널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래픽도 다른 제네시스에 적용된 것과 똑같아요. 스마트 키. 이 스마트 키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몰입감 있는 이 운전석의 분위기 말이죠. G70의 운전석에 앉으면 뭔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밀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6.2도 정도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센터 페시아에서도 밀착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밀착감이라는 게 의외로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운전석에서 차 전체 볼륨을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의 움직임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에 A필러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A필러는 캐빈룸의 안전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두껍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타고 내릴 때 편의성도 생각해야 하고 시야 확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계가 아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G70는 A필러 두께를 최적화해서 안전성은 물론 시야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그래서 코너링을 돌 때 좌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모터사이클처럼 자동차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사람이 보는 방향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시야 확보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에 살짝 낮은 사이드미러 높이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한몫을 하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스포츠 세단으로서 G70의 잠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숄더룸이 넓다는 겁니다. 레이스카의 시트를 생각해 보세요. 레이스 버킷 시트는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는 움직이지 않게 확실히 붙잡아두면서 어깨는 오픈하거든요. 그래야 어깨나 팔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G70의 넓은 숄더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이나믹한 핸들링을 위해서 어깨와 팔에 여유 공간을 둔 거죠. 그럼 드라이버도 코너에서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좀 더 재미있는 코너링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G70는 8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인데요. 그러다 보니 왼발을 쓸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에선 왼발의 역할이 꽤나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제 왼발을 보시면 정확하게 풋레스트를 지지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몸을 뒤로 밀착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힘을 주고 드라이빙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 움직이는 느낌, 특히 리어 타이어의 느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리로 몸을 고정시키니까 격한 매뉴버링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왼발은 차와 내 몸을 연결하는 커넥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드라이빙을 하시다 보면
G70가 밸런스가 아주 좋은 차라는 걸 조금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G70에서 바뀐 부분이 과연 인테리어뿐일까요? G70에서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바로 엔진입니다. 기존에 있던 3.3 TGDI는 유지하고 2.0 TGDI를 2.5 TGDI로 대체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G70에 탑재되길 기다렸던 바로 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감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4기통에서 6기통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주 고급스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갖고 있죠. 게다가 304마력의 출력은 동급 경쟁 모델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토크도 43kg/포스미터여서 가속 페달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망설임 없이 곧바로 힘을 쏟아내죠. 그만큼 이번 G70는 기본부터 아주 파워풀해졌어요. 좀 달려보신 분들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G70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긴장하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G70가 여러분의 넘치는 드라이빙 본능을 억제할 소방수로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엄청난 가속 성능 덕분이죠. 그리고 2.5T GDI 엔진은 MPI와 GDI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서 운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연료 분사값을 찾아내죠. 가령 효율이 더 필요할 때는 MPI를 이용하다가 RPM과 토크가 높아질 때면 GDI로 분사 방식이 조정됩니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고출력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냉각인데요. 냉각 시스템에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600W 고출력 쿨링팬과 함께 라디에이터 방열량도 개선됐어요. 덕분에 제법 거칠게 몰아도 엔진과 오일 그리고 ATF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만큼 좀 더 오래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G70의 드라이빙이 좀 특별한 건 디자인 철학, 애슬레틱 엘레강스를 드라이빙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 세단에서 소음이나 진동은 오히려 운전을 더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해요. 그런 차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미와 안락함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일상 주행에서 G70는 제네시스 특유의 실키한 승차감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바로 MVH 부분에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시보드 안쪽에 인슐레이터와 아이소 패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꺼워졌죠. 덕분에 엔진룸에서 실내로 넘어오는 불필요한 사운드는 말끔히 걸러냅니다. 그리고 전륜 스트럿에 로드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댐퍼를 최적화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불필요한 소음도 차단했죠. 그리고 또 하나, CPA 토크 컨버터, 그러니까 진동 저감형 토크 컨버터를 트랜스미션에 적용했어요.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엔진 진동을 반대되는 진동으로 상쇄, 흡수하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매스 댐퍼죠. 이렇게 소음이나 진동을 억제한 덕분에 G70는 일상주행에서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운 드라이빙 성격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 2.5T GDI나 3.3 T GDI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더해져서 엘레강스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죠. AWD, 즉 4륜을 선택하면 조금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평상시에는 후륜구동 특유의 부드러움을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다가 원하면 언제든 주행 감각을 바꿀 수 있죠. 트랜스퍼의 제어기가 속도나 주행 상황을 분석해서 전 후륜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부드럽기만 한다면 그건 스포츠 세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우선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움직임을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하는 어시스트 암의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응답성이 개선됐죠. 그리고 프론트 서스펜션은 지오메트리가 일부 조정됐어요. 여기는 특히 민첩한 움직임을 구현할 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다면 코너를 향해 좀 더 능동적으로 타이어를 밀어 넣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우아하고 섬세하게 말이죠. 그게 제네시스의 스포츠 드라이빙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출력? 토크? 민첩성? 뭐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즐기는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이걸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차를 멈추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차의 자세를 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두 번째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G70는 전 모델 브렘보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가령 G70 세단은 실버가, 스포츠 패키지는 레드, 그리고 슈팅 브레이크에는 블랙을 적용해서 각 모델별로 차별을 줬죠. 그리고 모두 제네시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강력합니다. 전륜 4피스톤에 후륜 2피스톤,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됐죠. 그에 걸맞게 디스크 사이즈도 동급 최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걸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동급에선 G70 뿐일 겁니다. 그리고 G70에 적용된 브레이크는요, 제동력도 훌륭하지만 특히 페이드 현상이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드하게 브레이킹을 반복해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랙을 달려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G70의 강력한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것만으로도 스포츠 드라이빙 즐기시는 건 충분하죠. 그런데 좀 더 다이나믹한 걸 원하신다면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죠. 바로 G70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제네시스 스포츠 패키지의 특징은 보다 파워풀하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구현하지만 그럼에도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지만 가볍지 않아서 보다 안정감 있게 코너로 차를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여유 있는 감성을 제공하는 게 제네시스 스포츠 패키지의 매력입니다. G70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노면, 주행 상황에 맞게 반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전자식 서스펜션과 함께 후륜 구동 모델이라면 LSD를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에 19인치 UHP 타이어가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곧바로 와인딩 로드, 트랙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3.3 터보 모델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한다면 가변 배기 머플러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는 고요하게,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V6 엔진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사운드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언제나 동급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속도에 따라 볼스터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은 다른 곳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전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이것도 역시 보기 드물죠. 여기에 통풍, 뒷좌석 열선, 그리고 에이다스, 이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의 도로를 가장 잘하는 건 한국 브랜드 아닐까요? 이 외에도 프리미엄 중형 세단 이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편의 기능을 G70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G70는 제네시스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시그니처다 라고 말이죠. 이 차는 퍼포먼스의 잠재력이 상당한 차입니다. 게다가 일상에서는 제네시스 특유의 안락한 드라이빙까지 함께 느낄 수 있죠. 그래서 G70는 성별, 연령의 구분 없이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G70가 가진 훌륭한 밸런스입니다. G70는 완성도 높은 밸런스로 민첩함 그리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감각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구현해내는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밸런스 덕분에 스릴과 컴포트를 한 차에서 완벽히 경험할 수가 있죠.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제네시스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오셔서 G70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G70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G70 모든 걸 소개해드린 저는 레이싱 드라이버 권보미였습니다.